여기가 지난 가을에 심은 마늘하고 양파 밭입니다. 이처럼 싹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올라오려고 흙을 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은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지역 마늘을 심었습니다. 부직포나 비닐로 덮어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온이 영하 6도 그리고 기온이 영하 27도까지는 마늘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늘을 재배하는 동안 한 번도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준 적이 없습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리고 서리가 내리면서 흙이 이처럼 푸슬푸슬하게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마늘이 통째로 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봄이 되면 이쯤 해서 그 마늘을 다시 눌러주고 흙을 다져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해동이 되는 시점부터 약 보름 간격으로 2회 내지 3회 추비를 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비료를 줄 때는 요소 비료를 주면 좋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요소 전용 비료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복합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 반드시 요소 비료를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 비료에 거의 다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합 비료를 줘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잎이 무성한 것이 나중에 캐보면 밑에 있는 뿌리도 상당히 튼튼하고 알이 굵습니다. 그리고 자칫 시비량이 많게 되면 나중에 저장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지 않은 양만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아직 날씨가 쌀쌀한 경우에는 작물의 뿌리가 활성화되질 못해서 비료를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많은 양의 비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추비를 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배해 본 경험에 의하면 기비도 중요하고 추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마늘이나 양파가 굵어지는 시기에 물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뭄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크고 건강한 마늘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늘을 대량으로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비료 말고 다른 여러가지 성분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처럼 한 10접 정도 가까운 친척들하고 나눠 먹을 목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비료를 주는 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마늘이나 양파밭에 소금 성분을 주게 되면 작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대략 한 10여 년 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바닷물 희석 배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왼쪽 맨 아래 마늘, 양파, 고구마, 감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빨간 줄로 표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원액인 경우에도 0에서 1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가 빨간 줄을 하나 더 쳐놨는데, 참고사항에 보시면 1은 어떤 의미냐, 잎이 1% 이하 황화 또는 백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마늘, 양파, 고구마, 감귤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원액을 줘도 거의 피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마늘밭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심어서 월동한 시금치밭에 추비를 하려고 고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합 비료로 조금씩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한 주먹 들었네. 추비를 하고 나서 흙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비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호미를 이용해서 흙을 덮어주면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